네. 아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논양인치운에서, 이제 그러면 양인치운론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말로 얘기하면 더 부드럽겠네요. 그러나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논양인치운이라고 할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양인격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일반적이죠, 뭐. 사주에, 이게 이제 격국론을 푸나, 풀어는 푸나 거의 같은, 비슷한 이론이에요. 이름만 이렇게 양인이라고 지어서, 뭐죠? 양양자에 칼날인자를 쓴 거예요. 왜 양양에 칼날인자를 썼냐면, 일주를 위주로 봤을 때, 예, 갑, 병, 무, 경, 이게 양간이죠. 양간에 이게 이제 비겁월에 태어났으면 로꼬격이라고 그러는데 겁재월에 태어난 거예요. 겁재월에. 이 겁재라는 건 비겁이라는 것은 그래도 비견이라고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경쟁자긴 하지만 이 비견은 음과 양이 있어서 같아요. 참 음양이 같은 것이 좋을 때가 있죠. 예, 그리고 겁재는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겁재 재물을 겁탈하는 거예요. 그럼 겁재월이다라고 하면 이거 간목에서 겁재월은 못 가요? 묘월이고요. 병화는요? 이거 5월이고요. 무토는요? 화토동군에 의해서 같은 5월이에요. 오화 속에 기토가 들어서 그래요. 경금은요, 6월이에요. 임수는요, 자월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양에서 이렇게 돼서, 오히려 양음해서, 오히려 더,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비견 겁재에 대해서, 물론, 또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도 마찬가지죠. 식신도 같은 오행끼리 순해져요. 네, 같은 오행끼리 순해지고 상관은 같은 반대 오행이 더 상처를 입혀요. 네, 흉격이 바로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 비견이라는 것은 보세요, 나의 동지도 돼요. 물론 일주가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겁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겁탈해 가는 것이 뭐와 같냐면 이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은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아무 이 칼날 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슬쩍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겁재는 그거 아니에요. 저 칼을 들고 와서 나한테 겁탈해 가니까 이건 강도고요. 이건 도둑이에요. 예, 이쁜 도둑이죠. 이 강도고요. 칼 들고 오니까요. 그래서 이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재물을 칼을 들고 와서 겁탈해 가기 때문에 겁재라고 하는 것이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심진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음양이 같아야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양이 다른데도 나쁘더라. 그래서 양인이 그렇고요, 상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심여참 선생이 총론, 그러니까 양인격을 설명하실 때는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치운론에서는 별로 성의가 없이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심 선생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제 평주를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심 선생이 얘기한 것이 사례명저가 아니에요. 설화고가 끌고 온 거고요. 이것도 또 설화고가 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 이제 3개, 4개, 5개 이제 3, 4, 5를 할 겁니다.
자, 이 사주가 아마 목동지 사주일 거예요. 설화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월령이 양입니다. 여튼 겁재월이다. 겁재월. 네, 겁재월이에요. 월령이 양인인데 투관살. 이거는 용신이겠죠? 네, 용신인데 관살로서 이 재인 하면 이거 인자를 발음할 때 이 인성과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칼날입니다. 칼날 인자예요. 네, 겁재를 제한다는 거예요. 관살로서 성국, 성격, 격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만약 식상이 투출했어요. 이 식상이 투출하면 이 관살의 제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특히 상관은 이 관을 제할 것이고요. 식신은 이 칠사를 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극설교집이다. 극과 설이 교집합으로 모이는 것이다. 교집합이라고 하죠. 우리도요.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 수학에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뺏고 뺏기는 게 아주 아니죠. 극하는 것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 수시 모름지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배합에서 어쩐지 어쩐지 어떻게 잘 봐야 되는 거 하니 미가 일정치는 않으니까 잘 알아서 봐라라는 거예요. 만약 본편에 이제 목동지, 이제 심여첨 선생이 목동지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처음으로 목동지에 대해서 이제 사례명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동지란 이렇게 벼슬지기죠. 동지사 줄임말이다 라고 하고 종이품이네요. 없죠. 자, 요 이제 또 목동지에 대해서 사례명조 갖고 왔어요. 설화고가. 설화고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월지를 장악한 같은 오행이니까 금체가 되겠죠. 업프론과 격국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월지를 보고서 월지를 보고 격을 잡아요. 먼저 쳐다보는 게 일주가 아닙니다. 근데 업프론에선 그게 아니죠. 일주를 보고서 일주에서 몇 월에 태어났고 이렇게 지지에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나머지 옆에 있는 걸 보면 봤을까? 절대 일주를 먼저 어플에서 보고 월지 보고 일지 보고 이럽니다. 차례대로 봅니다. 그럼 무게가 나가는 게 월지가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일지요, 세 번째가 시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격을 보니까 격국론에서는 이건 양인격이다 라는 거예요. 양인격은 흉격이니까 용실은 뭐예요? 살로 관을 잡듯이 살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관 있죠. 그러나 이게 성격이 되려면 양인격이면 오유 충월해서 그래도 국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 격이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목화로 흐르면 사주가 좋겠죠. 후대에 목화로 흐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사실은 오화를 용신으로 안 하고요, 목을 용신으로 했습니다. 목을. 왜냐하면 연지에 있는 이런 용신은요 그렇게 썩 치지를 않아요. 임철조 선생께서는요. 그러든 저러든 일단 오화를 용신으로 하고요, 상신은 바로 이 간목이 됩니다. 또 인호 화국을 해서요, 화세가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용신으로서는 화도 좋고 목도 좋습니다. 6월에 태어나서요, 좀 운이 좀 좋게 받쳐주질 않죠. 이 수운이 지나야 되는데 수운을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인목이 있어서 요 하나는 인호 화국을 하고요, 요 인목 하나는 수운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을 하기 때문에 동지라는 벼슬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평주자 설화고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월령양인이죠. 맞습니다. 용, 또 오화를 관성으로서 양인을 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무토 계수 상관에서 합격인데 라고 해서 예, 합격은 맞습니다. 희상 무토 합거 계수 요거 이렇게 무토가 계수 합거를 해서 좋다. 좋습니다. 예. 관과 양이네요. 이거 인자가 도장 인자 아닙니다. 칼날 인자입니다. 관과 양이니 의연이 성격이 됐다. 그래도 의연이 예, 마땅히라고 하죠. 상절의 양인용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상절이라는 것은 양인용관 했을 때 일승상조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 회국을 해서 재생관왕하니 반가운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수나 겁지로 가라라고 해서 재생관을 해갖고 재성이 관을 생해서 왕하다. 일주가 약하니까 인수나 비거분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수나 왜 비겁을 왜 여기서 찾습니까? 재생관을 해서 좋다라고 하면 그냥 재생관을 쓰는 겁니다. 그 이유, 일주는 이미 강합니다. 예, 재생관으로 됐다고 해서 일주가 약하다? 이거 지금 일주가 약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호 화국을 해서. 안 약합니다, 절대. 예, 인호 화국 때문에 그래요. 이 설화고가요, 가장 사주를 잘못 보는 게요. 이렇게 해서 지지의 회국을 이루면 이 회국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요 유금을 띄워넣기 때문에, 예, 그리고 화가 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계측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서 금이 강한 사주인데 인호 회국을 해갖고 재생관을 해갖고 이게 일주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를 흐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금 잡는 거예요. 금수가 아니죠. 인성과 비거분으로 흘러나오면 인성은 뭐예요? 무토밖에 더 있어요. 여기서 무토가 계수를 잡아서 좋다면요. 예. 그러나 저는 이 무토도 별로다라고 해서 빨갛게 안 해놨습니다. 용신이 빨간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말을 자꾸만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똑 떨어지게 얘기를 안 해요. 용신이 뭐다라고 하면 그거에 기준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수나 비거분으로 가는 게 반갑다라고 하니 여기서 오지도 않는 인수 비거분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꺼리는 건 식상이다. 예, 그건 맞아요. 왜? 저 화를 우선으로 보니까요. 예, 화가 관이잖아요. 관이니까 식상을 꺼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식상운도요, 그렇게 꺼릴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풀리지는 않아도 요 인목 때문에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수 충호, 자수가 들어와서 오화를 충할 것이다 라는데 여기 인목이 있어서 살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무난히 넘어가는 사주입니다. 사주 구조가 동지까지 지낼 사주입니다. 결단코 비가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운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반박을 합니다. 설화고는 여기서부터요. 또 설화고가 왔다 갔다 한다.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인성과 비겁을 찾습니까? 여기서 요 상절 양인 용관과 같다고 하면서 인허회곡, 이게 지금 인허회곡 때문에 일주가 약해졌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행 인수 비겁지 결국은 재생관왕해서 일주가 약하다는 것인데 6월에 태어난 경범일주는 일단 양인격으로 오화 관성을 써서 양인을 제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호 화국을 했다고 해서 저걸 일주가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화고는 자수 충호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운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지만 묘하게도 인목이 두 개가 있어요. 지지예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 자수 충호를 막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오행체행로로 보면 역시 금체 화목용조예요. 화와 목을 쓰게 돼 있어요. 정말로 갑을병정 무인 기묘 대운으로 흘러 호운이다. 그러면
수우는 어떨 것이냐, 식사우는 괜찮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주 인비를 회국을 했다고 인비를 쓰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주를 그냥 두리뭉술하게 푸니까 안 되죠. 똑 떨어지게 해야죠. 용신이 뭐다? 그래 놓고 용신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기 용신을 이걸 프로그램에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수도 괜찮다 라는 거예요. 병정화도 괜찮고요. 예. 그러는 거예요. 모기 용신이다 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일지 오화를요, 연지 오화는 이 프로그램에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연지에 있는 용신은요, 잘 안 써요. 물론, 이렇게 되면, 벽국노로는 이 사주는요, 이 오화가 용신 아닙니다. 이 간목이 용신입니다, 간목. 예. 왜냐하면 지지로 용신을 안 찾으니까요. 물론, 양입격에, 충원해서 오화를 충원해서 성격이 됐다는 건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이게 이제 보십시오. 양인격은 맞습니다. 무토일주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왜 양인격이라고요? 오화 속에 기토가 들었잖아요. 병기정인지. 그래서 기토가 있어서 양인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인격에서 변한 거예요. 뭘로 보내? 인호화국을 해요. 아주 거의 비슷하죠. 지난 앞에 사주랑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수원으로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이 인목이 딱 지키고 있죠. 여기서 지키네요. 인호화국이라고요. 인신충이 눈에 걸립니다. 식신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잖아 이 사주는 식신을 용신을 쓰고 있습니다. 업보법에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면 저 금이 용신입니다. 대운에서 금운으로 흘렀죠. 수운으로 갑니다. 이 수운은 화체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수운도 괜찮습니다. 화체예요, 이 사주는요. 결국은 어프론에선 체를 보는 겁니다. 저 사주가 체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제 그 체를 못 잡으니까 용신이 안 잡히는 거죠. 어프론에서는요. 그 이제 자평진정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평진정은 똑 부러지잖아요. 용신을 딱 잡으니까 이 격을 딱 잡아놓으니까 용신이 딱딱 나오잖아요. 양인격에 뭘 쓴다? 일단은 제하는 걸 쓰라. 제하는 게 뭐예요? 수예요. 없어요. 수가 없으면 뭘 쓰라? 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식신을. 그러는 거죠. 금이 용신이에요. 이 사주는요. 이런 때는 격국론이 오히려 딱 떨어지죠. 차 본편의 가평장이다 명전데 정기 동로가 오이다 맞습니다. 정과 기토는 녹을 오화에 깔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회국을 해서요. 양인이 위인으로 변했다. 인숙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연과 시의 갑인이라 갑인해서 이 사람 지금 또 헷갈리고 있습니다. 설이 강하다 라는 거예요. 칠살태왕하다. 그러니까 계량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천수도 공부했고 격국론도 공부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참. 칠살이 태왕하대요. 이거 뭐 안 태왕합니다. 절대. 희 반긴다. 신금이 충인 이렇게 이 한 걸 반기고요. 경금이 제갑 이렇게 충한 걸 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또 그래도 잘 해봤어요. 금으로. 제재 기태광 제재하는 것이 그 태광한 걸 제하니 갱이 신중에 임수윤택해서 화불령 불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 오화. 그러면서 토부죠. 토는 없는데 무슨 토를 메마르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무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원령이 양인이지만
귀 어디로 들어갔냐? 살인격이다라고 해서 살과 저 살은 갑인이에요. 양인 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렴 견강이 조금 꺼리는 것은 강한 것을 끌어들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행운에서 임신 계유 최미. 예, 맞습니다. 예. 이 어프법을 푼 겁니다. 예. 선화보다 역시 인호화구로 해서 좋은데 목이 강한 건 아닙니다. 예, 절대로. 예, 목화가 강하긴 하죠. 그 대신 이제 금수가 용의신이 됐죠. 대운이 금수운으로 흘러서 좋은 사주입니다. 목화가 가니까 금수로 가야 되겠죠. 격국론과 어프론의 차이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목화가 강해서 금수로 가야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어부법입니다. 제가 요즘 치과를 다니니까 제가 참 몸이 안 좋으니까 이빨까지 말썽을 피네요. 지금 병원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이 수온을 깔고 들어와서요, 이 병화가 힘을 좀 못 쓰죠.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씁니다. 병화가. 경금이 좀 위태롭겠습니다.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 사주는 안 좋겠죠. 무신년 되면 괜찮고요. 또 설하고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문명시 12번째예요. 아마 그 문명시 12번은요, 심 선생이 갖고 오신 겁니다. 양인에서 관살이 병출했다. 물론 거관유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운에서 제복시키는 게 최고다. 뭘 제복시켜요? 양인. 제복시키는 게 최고예요. 신앙하면서 역시 이로운 것은 뭐냐? 재성과 관성으로 가는 것이다. 재간으로 가는 게 좋아요. 반대는 불길하다. 이거에 반대되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아이고, 잘못 설명했어요. 신앙하면 역시 이로운데, 이렇게 제복시키면 이로운데, 재성과 관성으로도 가면 반대로 불길화 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양인에서 관살 병투하면 거관거사를 했을 때는 언제냐? 평관격에서 합관 합산어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네요. 소위 막거 제거하지 마라. 취청지물 아름다운 물건은 제거하면 안 된다. 마치 용관 용살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재지관양은 반대로 불길하다고 했는데 불길하지 않죠. 용신을 재성과 관성을 잡아놓으면 재성과 관성으로 대운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 문명씨가 요 사주가 금이 찹니다. 그래서 요 오화를 안 꺼야 돼요. 이 오화가 요 지지에 있는 저 오화를 끄면 안 되죠. 이 병정화를 끄면 안 되고요. 자, 금체 화목영조입니다. 이 사주. 차는 정의합박 관살 합관유사란 것이다. 이렇게 합관유사를 했대요. 이게 명분만 이런 것이죠. 합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합관 할 필요 없어요. 인수가 있는 게 더 안 좋습니다. 합관 즉 살청이순, 살이 청순해서 순수하다. 유현기미, 이게 이름에 얽매이면 안 되죠. 또 그리고 글자에 얽매이면 안 되고요. 은은 마땅히 제살하면서 마땅한데 참 신앙한데도 아름답다. 신앙하니까 아름답죠. 단 무기 인수는 즉 불이기. 이거 보세요. 지금 지난번 저때 인호 화국을 해서 지지에 있어서 금세 눈에 들어오는 게 일주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오화 딸랑 있으니까 신유술 해갖고 이 경금이 안 약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안 약한 건 맞는데 지난번에 인호 화국을 해서는 일주가 약해질 걸 걱정을 했잖아요. 안 약해져요. 월지를 타고 있으면 웬만하면 월지가 장악하면
사주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일주가. 예. 이건 분명히 안 약한 건 확실하고요. 금이 강하죠. 그래서 만약 임수가 불토했다면 용, 관살 같이 쓰면 되죠. 뭘 어때요? 안 투출 안 하면 더 좋죠. 즉 인수는 아름답다. 인수는 아름답죠. 인수는 토운인데요. 그다는 거. 차는 기부동지점이다. 같지 않다라고 해서 심진사 원문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논하지 말라. 거간 유살이라고 했는데도 서라고는 정임 학관 유살했다라고 하면서 학관적 살이 청해서 순수하다. 더욱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라고 하지만 심여천님은 재지관형 반대로 불이기라고 하는데 설하고는 마땅히 살을 제하는 모양이 좋다. 향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한다. 역시 앞뒤가 모든 데는 이론이다라고 했죠. 그냥 이거 금체예요. 그냥 정예밥은 오히려 아름답지 않죠. 아름다울 리가 있습니까? 그냥 관살 다 쓰는 거예요. 둘 다요. 무명시 12번 보고 설하고 마지막 평주를 듣겠습니다. 12번째 네. 이 수원도요. 수원 안 좋습니다. 저 5화를 끄면 안 됩니다. 수원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무명시를 해서 임철천 선생이 심혜점 선생이 이걸 갖고 온 건 아마 이때를 봐서 갖고 왔을 겁니다. 예. 저 5화는 꺼지면 안 됩니다. 지지에 있는 5화는. 예. 자운도 안 좋고요. 신축운도 안 좋습니다. 이 사주. 지지의 용신이 있을 때는요, 저 이렇게 끄면 안 됩니다. 절대. 인목이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앞에 사주는 다 인목이 있었는데, 이 사주 별로 좋은 사주 아닙니다. 네, 설화관 마지막 이제 평주예요. 양인 용제를 할 때는 그냥 딸랑 용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양인이 재성을 거탈할 테니까. 필수 반드시 식상으로 통관시켜야 된다. 식신생제해야 됩니다. 용식상 즉 희행제지에 재성으로 가야 됩니다. 즉 치운에서 더불어 권록과 동일하다. 권록이나 같아요. 불최라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혹은 안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양인격에 재성을 쓰려면 가운데 식상이 껴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심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없이요. 예, 다음 강의가 권록, 월곡격이에요. 이런 건 솔직히 이제 비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도 가하다는 건 전제 조건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재반살 식상까지 다 쓰는 것이다. 용신으로서는 일주가 가하니까요. 비견월이든 겁재월이든 똑같습니다. 일주가 강하다는 것은. 물론 양인격은 더 강하죠. 센 기운이 있죠. 예. 초봄과 중봄은 틀리니까요. 지금이 이제 개춘이 되겠네요. 개춘, 맹춘, 중춘, 개춘 이렇게 하죠. 초봄, 맹춘, 중춘. 이게 개춘. 여기 2월이에요. 여기 3월이고요. 여기 4월이에요. 네. 양력으로요. 지금 4월이죠? 지금 끝이에요. 4월로 넘어오죠. 이제 3월에서. 2월, 3월, 4월이죠. 네. 아이고, 잘못했네요.
제가 양력으로 2월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3월, 4월, 5월? 잘 모르겠네요. 계절을 어떻게 지금은 개춘 같은데요. 네. 그러든 저러든 비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겁. 네, 비경을 겁저월이 아니고요.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